시청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23번째 영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선의 운명을 단 하룻밤 만에 바꿔버린 비정한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기록되지 않은 그 밤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을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하지만 그 승리를 만들기 위해 어둠 속에서 칼날을 갈았던 한 사내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칠삭둥이라 조롱받던 한명회, 그가 왜 스스로 괴물이 되어야 했는지 그 숨막히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보게, 자네는 이 붓끝의 무게를 아는가? 사람들은 내가 이 종이에 이름을 적을 때 손을 떨었을 거라 생각하지. 하지만 아니야. 내 손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고 내 머릿속은 얼음처럼 맑았네. 김종서, 그 노회한 호랑이를 잡지 못하면 내일 아침 해를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기 때문이지. 명해 있는가? 지금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네. 마치 하늘이 노해서 통곡을 하는 것 같단 말이네. 이 거사를 정말 오늘 치러야겠는가? 조금만 더, 단 며칠만 더 지켜보면 안 되겠는가? 내 마음이 도저히 진정되질 않네. 대군, 지금 하늘이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우리가 흘릴 피를 씻어주기 위함이고, 천둥이 치는 것은 우리의 발소리를 감춰주기 위함입니다. 하늘이 준 기회를 망설임이라는 독약으로 망치려 하십니까? 하지만 그는 김종서 일세, 여진족을 벌벌 떨게 했던 육진개척의 영웅이란 말이네. 그런 사람을 어찌 비겁하게 뒤에서 습격한단 말인가? 백성들이 나를 무어라 부르겠나? 조카의 충신을 죽인 찬탈자라 손가락질하지 않겠나? 나는 성군이 되고 싶었지. 폭군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네. 성군이라. 대군, 죽은 자는 성군도 폭군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남은 자만이 역사를 쓰고 이름을 남기는 법입니다. 지금 대군께서 걱정하시는 그 도덕과 명분이 대군의 목에 칼날이 되어 돌아올 때, 그때도 성군을 꿈꾸시겠습니까? 김종서의 칼날은 이미 대군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움직이면 대군은 물론이고 대군의 가족, 그리고 여기 있는 적까지 모두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네는 두렵지 않은가? 사람의 목숨을 이 종이 한 장으로 지우는 것이, 이 살생부에 적힌 이름들이 내일이면 모두 시체가 된다는 사실이 무섭지도 않단 말인가? 두렵지요. 하지만 제가 더 두려운 것은 무능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좀먹는 것입니다. 어린 임금을 허수아비로 세워두고 제 배만 불리는 저 대신들이 조선의 미래입니까? 아닙니다. 조선에는 강한 왕이 필요하고 그 왕은 오직 대군뿐이십니다. 저는 오늘 밤 대군을 위해 악귀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대군께서는 그저 눈을 감고 계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대군께서 바라시던 새로운 조선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양대군의 고뇌와 한명회의 광기 어린 결단 중 누구의 마음이 더 이해가 가십니까? 한명회는 단순히 권력을 탐낸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나라를 위한 단호한 결단이었을까요? 이 살생부에 적힌 동그라미와 가위표, 그것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누군가에겐 평생을 바친 가문의 몰락이었고 누군가에겐 천하를 손에 쥐는 열쇠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남았군. 정분, 자네는 참으로 아까운 인재였으나 길을 잘못 들었네. 저승에 가거든 나를 원망하게나. 하지만 기억하게, 자네가 죽어야 이 나라의 기틀이 바로 선다는 것을. 붓을 강하게 내리꽂으며, 자, 이제 시작이다. 수양의 칼들이여, 한양의 밤을 피로 물들여라. 이 긴박했던 밤의 대화는 역사서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치밀한 지략은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인생의 절벽 끝에서 이런 비정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뒤에 숨어 왕을 조종했던 사내, 혹은 왕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렸던 괴물. 이제 60분 동안 우리는 한명회라는 인물의 심장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가 꿈꿨던 조선은 무엇이었으며 그가 치른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경험을 비추어 이 사내의 선택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칠삭둥이 궁지기에서 조선 최고의 권력자로 올라선 한명회의 일대기를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는 때로 너무나 가혹하게 돌아가곤 합니다. 세종대왕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저물고 그 뒤를 이은 문종대왕은 조선의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세종의 지혜와 인자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준비된 군주였지요. 하지만 하늘은 조선의 긴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종대왕은 재위 2년 만에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맙니다. 임금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마감이요, 동시에 거대한 혼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간 12살이 된 어린 세자 단종이 그 무거운 용상에 앉게 되었을 때 조선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나직하게 드디어 올 것이 왔군. 문종대왕의 서거라. 아니, 그것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에서 선장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어.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도자가 사라진 집단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질서가 사라진 자리에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이제 조선은 성현의 도리가 아니라 누가 더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느냐를 겨루는 정글이 될 것이야. 어린 임금은 그저 제단 위에 올려진 재물일 뿐이지. 저 정승들이 흘리는 눈물이 진정 슬픔의 눈물이라 생각하는가? 아니, 그것은 이제 자신들이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세상이 왔다는 기쁨의 전율일세. 문종의 승하 직후 조정은 김종서와 황보인을 중심으로 한 대신들이 장악했습니다. 고명대신이라 불리는 이들은 어린 임금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왕권보다 강한 신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모든 국정은 그들의 손을 거쳐야 했고 왕실의 종친들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하지요. 권력이 한 곳으로 지나치게 쏠릴 때 그 균형이 깨진 자리에는 반드시 피바람이 불어오기 마련입니다. 한명회는 이 상황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위험 있는 목소리로 황보대감, 임금께서 어리시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오. 종친들이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오. 특히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시오. 사자가 굶주리면 제 우리를 부수는 법이니 말이오. 김대감의 말씀이 옳소. 지금은 왕실의 권위보다 나라의 안정이 우선이오. 우리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하오. 어린 전하께서는 그저 우리가 닦아놓은 길을 걷기만 하시면 되는 것이오. 그것이 선왕의 유지를 받드는 길 아니겠소? 대신들의 오만함이 극에 달할 무렵 한명회는 친구 권람과 함께 한양의 정세를 분석하며 수양대군에게 바칠 치밀한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적의 약점을 파고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심리전의 대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명회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는 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통찰력이었습니다. 명해, 조정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네. 김종서 대감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 임금의 명보다 김대감의 말 한마디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이라니, 이게 나라가 맞는가? 수양대군께서는 지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계시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권람, 자네는 나무가 언제 가장 쉽게 쓰러지는 줄 아는가?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려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할 때라네. 지금 김종서가 저지르고 있는 실수가 바로 그것이지. 그는 자신이 왕보다 높다고 착각하고 있네. 백성들의 눈에는 그가 충신이 아니라 권력에 취한 노회한 정승으로 보이기 시작했단 말일세. 우리는 그 착각을 이용해야 하네. 그가 더 오만해지도록, 더 많은 권력을 탐하도록 내버려 두게. 그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의 충격은 더 클 테니까. 그럼 수양대군께서는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대군께서는 성격이 불같으셔서 더는 참지 못하실 텐데. 사냥개는 사냥감이 지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법일세. 대군께 전하게. 지금은 머리를 더 낮추고 대신들에게는 공손함을 보이시라고. 김종서가 대군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할 때, 그때가 우리가 그의 목줄을 챌 순간일세.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고수는 상대가 자신을 이겼다고 믿게 만든 뒤에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법입니다. 한명회의 조언에 따라 수양대군은 자신을 낮추고 명나라 사신으로 떠나는 등 철저히 자신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한명회가 구축한 비밀 조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무인들을 포섭하고 대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정보망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칠삭둥이라 불리던 사내가 이제 조선을 집어삼킬 거대한 거미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밀리에 포섭한 무인들에게 자네들이 쥐고 있는 칼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네. 그것은 낡은 조선을 베어내고 새로운 조선을 세우는 쟁기가 될 것이야. 김종서가 성군을 논하고 예법을 논할 때 우리는 오직 결과만을 생각하네. 피를 흘리지 않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가? 그것은 위선일 뿐이야. 역사에서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칼끝에서 시작되었네. 대군께서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각자의 칼날을 도끼로 채워두게나. 한편 어린 단종은 궁궐이라는 화려한 감옥 안에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대신들은 자신을 가르치려 들 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어린 소년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한명회는 그 소년의 슬픔조차도 자신의 대업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참으로 비정하고도 냉혹한 현실 정치의 모습입니다. 한명회를 마주하며 명회, 내 조카의 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미네. 내가 정말 이 아이의 자리를 뺏어야 한단 말인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 그 작은 손을 내칠 용기가 나질 않네. 단호하게 대군,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나약함입니다. 대군께서 주저하시면 저 아이는 대신들의 놀이개로 살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대군께서 왕이 되시는 것은 조카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이 씨의 조선을 대신들의 손에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비겁한 숙부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지금 대군의 선택에 수천 명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왜 칠삭둥이로 태어나 이 모진 세월을 견뎌왔겠습니까? 바로 오늘 같은 날 대군을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한명회의 독설은 수양대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야심을 깨웠습니다. 도덕과 혈연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직 권력이라는 본능에 충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고비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갈등에 직면합니다. 명분이냐 실리냐? 한명회는 실리를 선택했고 그 실리를 명분으로 포장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정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문종대왕의 서거라는 비극은 이제 계유정난이라는 거대한 참극으로 향하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한명회는 이미 살생부의 첫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설계한 이 위험천만한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수많은 목숨은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나를 죽이려는 적을 먼저 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도리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한명회의 지독한 현실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칼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수양대군과 한명회가 어떻게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적의 심장부로 파고드는지 그 긴박한 과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큰일을 도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분입니까? 한명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사람은 단순히 숫자가 많은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주군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욕망이 확실한 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한명회는 본격적으로 수양대군의 그림자가 되어 한양의 밑바닥부터 무장들의 집안까지 은밀하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얻는 법이 궁금하신가? 시청자 여러분,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하곤 하지. 진심으로 다가가면 통할 것이라고 말이네. 하지만 내 경험상 진심보다 무서운 것은 결핍이라네. 배부른 자는 절대 목숨을 걸지 않아. 무언가에 굶주린 자, 세상에 복수하고 싶은 자, 혹은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줄 단 한 사람을 간절히 원하는 자. 나는 그런 자들의 냄새를 기막히게 잘 맡았지. 그가 가장 먼저 점 찍은 인물은 홍윤성이었습니다. 거칠고 사나운 성정 탓에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던 무장. 하지만 한명회는 그 뒤에 숨겨진 야수 같은 본능을 보았습니다. 한명회는 홍윤성을 찾아가 아무 말 없이 술잔을 건넸습니다. 궁지기 노릇이나 하는 선비놈이 내게 무슨 볼일인가? 나를 비웃으러 왔다면 당장 꺼지는 게 좋을 걸세. 내 칼은 위아래를 가리지 않으니까. 자네 칼이 아깝군. 고작 주막에서 주정뱅이들이나 겁주는 데 쓰기엔 말이야. 홍윤성, 자네는 지금 세상을 향해 짖고 있지만 나는 자네가 세상을 물어뜯게 해줄 수 있네. 자네의 그 거친 힘을 반역이 아니라 계곡의 공으로 바꿔줄 주인을 만나보겠나? 계곡? 지금 내게 역모를 제안하는 건가? 역모라니, 자네는 아직도 그렇게 작은 틀에 갇혀 있나? 지금의 주인은 어린아이고 진짜 주권은 대신들의 손에 있네. 우리는 그저 진짜 주인에게 자리를 되찾아 주려는 것뿐이야. 실패하면 목이 달아나겠지만 성공하면 자네는 조선의 공신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네. 어차피 버린 목숨 아닌가? 한 번쯤은 크게 배팅을 해봐야 사내라 할 수 있지 않겠나? 홍윤성은 한명회의 눈에서 광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기가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줄 동아줄임을 직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명회는 양정, 유수, 유하 등 소외받던 무인들을 하나둘씩 포섭해 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명회의 용인술입니다. 그는 사람의 약점을 잡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거대한 야망의 동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보게나 시청자 여러분, 사람을 모으는 데는 거창한 연설이 필요 없네. 그가 가장 갈구하는 구멍을 채워주면 되는 것이지. 홍윤성 같은 자에겐 인정을, 양정 같은 자에겐 기회를 주는 것이야. 그렇게 모인 자들이 훗날 계유정난의 핵심 전력이 되었지. 사람들은 나보고 간신이라 하지만 나는 이들을 통해 진정한 동지를 얻었네. 죽음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사자 같은 동지들 말이야. 여러분의 주변에는 그런 동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해 타산에 따라 언제든 등을 돌릴 사람들 뿐입니까? 비밀 결사 수양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명회의 치밀한 설계 아래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이들은 단순히 무력 집단이 아니라 한명회의 눈과 귀가 되어 한양 전역을 감시했습니다. 어느 집 대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나오는지, 어느 대감이 밤마다 누구와 밀회를 즐기는지, 모든 정보는 한명회의 머릿속으로 집결되었습니다. 명회, 자네 정말 대단하군.
이 거친 장수들이 자네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다니. 마치 자네가 이 나라의 왕이라도 된 것 같군. 대군, 저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왕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이들이 충성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대군께서 보여주실 새로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들은 배신당하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대군께서 왕좌에 오르시는 날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킹메이커로서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신의입니다. 걱정 말게. 내 뜻을 함께한 자들은 끝까지 책임질 것이네. 그런데 명해. 김종서의 감시가 점점 심해지고 있네. 우리 사가 근처에 낯선 자들이 기웃거린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우리의 계획이 새어나간 것은 아닐까? 그것 또한 제 계산 안에 있습니다. 적당한 긴장은 오히려 우리 동지들을 더 끈끈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김종서 대감에게는 제가 선물을 하나 보낼 생각입니다.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선물 말입니다. 한명회의 선물. 그것은 김종서의 눈을 가릴 거짓 정보와 방심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수양대군이 정사를 멀리하고 사냥과 술에 빠져 있는 것처럼 소문을 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적을 속이려면 가장 먼저 아군부터 속여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한명회는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추며 김종서라는 거대한 호랑이가 안심하고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판은 다 짜여졌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 김종서가 언제쯤 우리 덫에 걸려들지, 그리고 그 위대한 장수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말이네. 역사는 때론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 준비된 자와 오만한 자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 법이지. 자, 이제 한양의 공기가 바뀌고 있어. 피냄새가 섞인 그 서늘한 바람을 느껴보시게나. 준비는 끝났습니다. 한명회가 친 거미줄은 이제 김종서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비밀 결사 수양의 사람들은 이제 칼을 갈며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한명회가 준비한 치명적인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물이 어떻게 조선의 아침을 핏빛으로 물들였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숨막히는 암투의 절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큰일을 도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분입니까? 한명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사람은 단순히 숫자가 많은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주군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욕망이 확실한 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한명회는 본격적으로 수양대군의 그림자가 되어 한양의 밑바닥부터 무장들의 집안까지 은밀하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얻는 법이 궁금하신가? 시청자 여러분,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하곤 하지. 진심으로 다가가면 통할 것이라고 말이네. 하지만 내 경험상 진심보다 무서운 것은 결핍이라네. 배부른 자는 절대 목숨을 걸지 않아. 무언가에 굶주린 자, 세상에 복수하고 싶은 자, 혹은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줄 단 한 사람을 간절히 원하는 자. 나는 그런 자들의 냄새를 기막히게 잘 맡았지. 그가 가장 먼저 점 찍은 인물은 홍윤성이었습니다. 거칠고 사나운 성정 탓에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던 무장. 하지만 한명회는 그 뒤에 숨겨진 야수 같은 본능을 보았습니다. 한명회는 홍윤성을 찾아가 아무 말 없이 술잔을 건넸습니다. 궁지기 노릇이나 하는 선비놈이 내게 무슨 볼일인가? 나를 비웃으러 왔다면 당장 꺼지는 게 좋을 걸세. 내 칼은 위아래를 가리지 않으니까. 자네 칼이 아깝군. 고작 주막에서 주정뱅이들이나 겁주는 데 쓰기엔 말이야. 홍윤성, 자네는 지금 세상을 향해 짖고 있지만 나는 자네가 세상을 물어뜯게 해줄 수 있네. 자네의 그 거친 힘을 반역이 아니라 개국의 공으로 바꿔줄 주인을 만나보겠나? 개국?
지금 내게 영모를 제안하는 건가? 영모라니, 자네는 아직도 그렇게 작은 틀에 갇혀 있나? 지금의 주인은 어린아이고 진짜 주권은 대신들의 손에 있네. 우리는 그저 진짜 주인에게 자리를 되찾아 주려는 것뿐이야. 실패하면 목이 달아나겠지만 성공하면 자네는 조선의 공신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네. 어차피 버린 목숨 아닌가? 한 번쯤은 크게 배팅을 해봐야 사내라 할 수 있지 않겠나? 홍윤성은 한명회의 눈에서 광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기가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줄 동아줄임을 직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명회는 양정, 유수, 유하 등 소외받던 무인들을 하나둘씩 포섭해 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명회의 용인술입니다. 그는 사람의 약점을 잡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거대한 야망의 동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보게나 시청자 여러분, 사람을 모으는 데는 거창한 연설이 필요 없네. 그가 가장 갈구하는 구멍을 채워주면 되는 것이지. 홍윤성 같은 자에겐 인정을, 양정 같은 자에겐 기회를 주는 것이야. 그렇게 모인 자들이 훗날 계유정난의 핵심 전력이 되었지. 사람들은 나보고 간신이라 하지만 나는 이들을 통해 진정한 동지를 얻었네. 죽음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사자 같은 동지들 말이야. 여러분의 주변에는 그런 동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해 타산에 따라 언제든 등을 돌릴 사람들 뿐입니까? 비밀 결사 수양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명회의 치밀한 설계 아래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이들은 단순히 무력 집단이 아니라 한명회의 눈과 귀가 되어 한양 전역을 감시했습니다. 어느 집 대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나오는지, 어느 대감이 밤마다 누구와 밀회를 즐기는지, 모든 정보는 한명회의 머릿속으로 집결되었습니다. 명회, 자네 정말 대단하군. 이 거친 장수들이 자네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다니. 마치 자네가 이 나라의 왕이라도 된 것 같군. 대군, 저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왕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이들이 충성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대군께서 보여주실 새로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들은 배신당하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대군께서 왕좌에 오르시는 날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킹메이커로서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신의입니다. 걱정 말게. 내 뜻을 함께한 자들은 끝까지 책임질 것이네. 그런데 명해, 김종서의 감시가 점점 심해지고 있네. 우리 사가 근처에 낯선 자들이 기웃거린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우리의 계획이 새어나간 것은 아닐까? 그것 또한 제 계산 안에 있습니다. 적당한 긴장은 오히려 우리 동지들을 더 끈끈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김종서 대감에게는 제가 선물을 하나 보낼 생각입니다.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선물 말입니다. 한명회의 선물. 그것은 김종서의 눈을 가릴 거짓 정보와 방심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수양대군이 정사를 멀리하고 사냥과 술에 빠져 있는 것처럼 소문을 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적을 속이려면 가장 먼저 아군부터 속여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한명회는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추며 김종서라는 거대한 호랑이가 안심하고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판은 다 짜여졌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 김종서가 언제쯤 우리 덫에 걸려들지, 그리고 그 위대한 장수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말이네. 역사는 때론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 준비된 자와 오만한 자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 법이지. 자, 이제 한양의 공기가 바뀌고 있어. 피냄새가 섞인 그 서늘한 바람을 느껴보시게나. 준비는 끝났습니다. 한명회가 친 거미줄은 이제 김종서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비밀 결사 수양의 사람들은 이제 칼을 갈며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한명회가 준비한 치명적인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물이 어떻게 조선의 아침을 핏빛으로 물들였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숨막히는 암투의 절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거사를 단 사흘 앞둔 시점의 공기가 어떠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기록에 따르면 1453년 10월 초순의 한양은 유독 안개가 짙었다고 합니다. 마치 곧 벌어질 비극을 가려주려는 듯 말이지요. 한명회에게 남은 시간은 단 72시간. 이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가을날이었겠지만 한명회에게는 연것보다 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적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아군의 흔들리는 결심을 쇠처럼 단단하게 벼리는 것. 이것이 그가 사흘 동안 완수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큰 도박을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내 전 재산도 아니고 내 목숨과 내 가문의 명운을 건 도박 말입니다. 거사를 사흘 앞두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김종서 대감의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적의 심장부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죠.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 그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상대를 속이려면 내 공포부터 속여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이라면 사흘 뒤에 죽일 사람의 집 앞을 태연히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명회는 일부러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김종서의 사가 근처를 배회하며 그곳의 경비태세와 지형을 눈에 익혔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주막에 앉아 술을 마시며 수양대군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대군께서 요즘 사냥에만 미쳐 계시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굶어 죽게 생겼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이 소문은 즉각 김종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수양이 사냥에 미쳐 있다고? 그래, 그 호기로운 성격에 가만히 앉아 공부나 할 위인은 아니지. 명나라에 다녀오더니 기가 꺾인 모양이야. 명회라는 자는 또 누구인가? 아, 그 칠삭둥이 궁지기? 그런 자가 떠드는 소리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 호랑이는 개가 짖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지 않는 법이다. 시청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것이 바로 권력의 정점의 선자의 오만함입니다. 김종서는 나를 개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사냥개가 주인에게 달려들 때 가장 먼저 무는 곳은 목덜미라는 사실을 그는 잊고 있었어. 김종서 대감, 당신의 그 호랑이 같은 기계가 오늘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군. 당신이 나를 무시할수록 내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네. 적을 안심시킨 한명회는 곧장 수양대군의 사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거사가 다가올수록 공포에 질린 몇몇 인사들이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 역시 평소의 대담함을 잃고 초조하게 방안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명해, 정령 이 길밖에 없는가? 오늘 아침 궁에서 전령이 왔네. 김종서가 나의 사병들을 조사하려 한다는군. 이미 늦은 것 아니겠나? 지금이라도 거사를 취소하고 명나라로 다시 떠나는 것이. 대군,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취소라니요.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내리겠다니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지금 내리시면 대군만 죽는 게 아닙니다. 저기 밖에서 대군만 믿고 칼을 갈고 있는 홍윤성, 양정, 그리고 저 한명회까지 모두 시체가 될 것입니다. 죽어서 저승에서 우리를 어찌 보시렵니까? 하지만 김종서의 세력은 막강하네. 한양의 금군 절반이 그의 손아귀에 있어. 우리가 이길 확률은 반이반도 안 된단 말일세. 확률로 정치를 하십니까? 정치는 확률이 아니라 기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리더의 흔들림입니다. 큰일을 앞두고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김종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망설임이지요. 대군, 고개를 드십시오. 대군께서 흔들리면
이 거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끝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피는 제가 묻힌다고. 대구는 그저 왕이 되겠다는 그 욕망 하나만 잡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 한명회가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한명회는 그 길로 마당으로 나가 대기하고 있던 무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살생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직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 백지의 종이가 주는 압박감은 대단했습니다. 한명회는 무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도끼를 불어넣었습니다. 동지들이여, 이제 사흘이다. 사흘 뒤면 우리는 역적이 되거나 공신이 될 것이다. 김종서의 칼이 무서운가? 황보인의 권세가 두려운가? 생각해보라. 평생을 멸시받으며 변방을 떠돌던 자네들의 삶을, 자네들의 자식들에게도 이 가난과 무시를 물려줄 셈인가? 오늘 밤 자네들의 칼에 조선의 미래를 걸어라. 내가 이 살생부에 자네들의 이름을 가장 먼저 적을 것이다. 죽음이 아니라 불멸의 이름으로 말이다. 한명회의 외침에 무인들은 일제히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살기 섞인 야심이 번뜩였습니다. 한명회는 그 기세를 몰아 거사 당일의 동선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누가 김종서의 집 대문을 부술 것인지, 누가 서대문을 통제할 것인지, 누가 단종의 침소 주변을 차단할 것인지,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들은 저를 보고 책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책사는 단순히 머리만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밑바닥에 있는 그 뜨겁고 비릿한 욕망을 끄집어내어 불을 지피는 선동가이기도 하지요. 제가 저 무인들에게 약속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의요? 충성이요? 아닙니다. 바로 전부입니다. 이기면 모든 것을 갖고 지면 모든 것을 잃는 이 비정한 게임에 그들을 초대한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위험한 초대장에 서명하시겠습니까? 사흘 전의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한명회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촛불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운명 또한 이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다 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이 될 것인지 자문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계유정난의 밤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김종서, 자네는 내일 아침에도 태평하게 차를 마시겠지. 하지만 기억하게. 자네가 마시는 그 찬물이 모레 밤엔 자네의 피가 될 것이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야. 이 칠삭둥이 한명회가 조선의 하늘을 뒤집는 날, 자네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폭풍의 눈 속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거사 사흘 전의 이 긴장감은 이제 거사 당일의 폭발적인 광기로 변할 것입니다. 한명회의 치밀함과 수양대군의 야심, 그리고 무인들의 굶주린 본능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조선의 역사는 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의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양의 밤은 역두의 피로 물들게 될까요? 인생의 큰 전환점을 앞둔 분들이 있다면 한명회의 이 지독한 몰입과 결단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적의 심장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 운명의 밤이 밝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후세의 역사는 이 날을 계유정난이라 기록하겠지만 그 밤을 직접 통과해야 했던 이들에게 그것은 기록이 아닌 처절한 생존이자 광기 어린 도박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낮게 깔려 달빛조차 숨어버린 밤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이 짙은 어둠이야말로 하늘이 자신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 믿었습니다. 이제 모든 계획은 종이 위를 떠나 칼날 위로 옮겨졌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밤 조선의 주인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숨을 죽이고 그 핏빛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떨리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지금 제 손을 보십시오. 전혀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굳건하지요. 사람들은 정이 대단한 돌이나 예법에서 나온다고 믿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이란 결국 누가 먼저 상대를 치느냐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오늘 밤 나는 그 예술의 정점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저기 수양대군께서 직접 김종서의 집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킹메이커인 제가 짠 판 위에서 이제 주연 배우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밤이 깊어지자 수양대군은 불과 몇 명의 수하만을 거느리고 김종서의 사가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의 굴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자살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한명회의 노림수였습니다. 가장 무방비한 모습으로 적의 경계를 풀고 그 찰나의 순간에 숨겨둔 발톱을 드러내는 것. 김종서는 여전히 수양대군을 철없는 조카의 숙부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김대감, 안에 계시는가? 나 수양이네. 밤늦게 실례인 줄은 아나 긴히 상의할 일이 있어 찾아왔네. 문 좀 열어주시게. 아니, 대군께서 이 야심한 시각에 어쩐 일이십니까? 전령을 보내셔도 될 것을 직접 오시다니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내 곧 나가지요. 시청자 여러분, 들리십니까? 저 노회한 정승의 목소리에 배어있는 안도감을 말입니다. 김종서는 자신이 수양대군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믿었기에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할 때이지요. 김종서 대감, 당신은 오늘 그 자만의 대가를 목숨으로 치르게 될 것이네. 문이 열리고 김종서가 나오자 수양대군은 미리 준비한 편지를 건네며 그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종서가 달빛의 의지에 편지를 읽으려 고개를 숙인 그 순간 수양대군의 뒤에 서 있던 이머울운이 품속에서 묵직한 철퇴를 꺼내 들었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조선을 호령하던 거목 김종서가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비명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너무나 허무한 종말이었습니다. 대군, 처리했습니다. 이제 어찌할까요? 죽었는가? 확인하게. 단 한 점의 불씨도 남겨두어선 안 된다. 이제 시작이다. 명회에게 전하라. 1단계는 끝났다. 이제 궁궐 문을 열어젖힐 시간이다. 김종서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명회는 즉시 사전에 포섭한 무인들을 이끌고 도나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미리 위조한 임금의 명을 들고 궁궐 수비대장들을 압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명회의 진가는 바로 이 위기 대처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는 당황하는 수비대원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지금 김종서와 황보인이 역모를 꾀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대군께서 직접 적의 수장을 처단하셨으니 너희들은 당장 문을 열고 길을 터라. 주저하는 자는 역모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베어버릴 것이다. 내 손에 든 이 살생부가 보이지 않느냐? 여기 이름이 적히고 싶은 자가 누구냐? 당장 길을 열어라. 한명회의 기세에 눌린 수비대원들은 어찌할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한양의 심장부인 궁궐이 수양대군과 한명회의 손아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명회는 곧장 근정전 옆에 자리를 잡고 살생부를 펼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정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입궁하는 대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들의 생사를 결정했습니다.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조선의 권력 지도를 새로 그리는 설계도이지요. 황보인, 가차없이 X를 긋는다 조급관. 역시 X이양. X. 자, 이제 보십시오. 저기 멀리서 영문도 모른 채 입궁하는 대신들이 보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죽으러 오는지도 모른 채
임금의 부름인 줄 알고 서두르고 있지요. 참으로 가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정치의 비정함입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 상대를 먼저 죽여야 하는 이 지독한 굴레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저들에게 도망가라고 소리라도 쳐주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묵묵히 붓을 들고 이름을 지워나가겠습니까? 한명회의 지시 아래 입궁하는 대신들은 문을 들어서자마자 매복해 있던 무사들의 칼날에 쓰러졌습니다. 비명소리가 궁궐의 담장을 넘었지만 거센 비바람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황보인, 조급관, 이양 등 당대 최고의 정승들이 그렇게 추풍낙 낙엽처럼 사라져갔습니다. 한명회는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살생부의 빈칸을 채워나갔습니다. 명회,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너무 많이 죽었네. 이제 조정에 남은 사람이 거의 없네. 나중에 나라를 누가 이끌어갈지 걱정될 정도야. 권람, 자네는 아직도 유약한 소리를 하는군. 낡은 집을 허물어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법이네. 저들은 낡은 기둥이었어. 썩은 기둥을 그대로 두고 어찌 지붕을 올린단 말인가? 이제 남은 건 우리 사람일세. 우리 손으로 다시 채워 넣으면 돼. 걱정하지 마라. 역사는 오늘을 승리의 밤으로 기억할 것이니까. 새벽이 밝아올 무렵 한양 도성은 이미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린 임금 단종은 영문도 모른 채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국권을 넘겨준다는 어명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한명회는 피 묻은 살생부를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의 옷소매에는 누군가의 핏방울이 튀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이 참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 제 이야기가 너무 잔인했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선한 자의 편이 아니라 강한 자의 편에 서는 법입니다. 나는 오늘 강자가 되기 위해 인간이기를 잠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나는 이 나라 조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오늘 밤 저 한명회의 붓끝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말입니다. 자, 이제 아침이 밝아옵니다. 수양대군의 시대, 아니 저 한명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아침 말입니다. 철퇴의 밤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축제와 죽은 자들의 원혼이 뒤섞인 궁궐에서 한명회는 이제 왕의 그림자가 아닌 왕의 주인이 되기 위한 다음 단계를 구상합니다. 계유정난은 성공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역적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이 세상을 어떻게 설득하고 또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권력을 잡은 뒤 닥쳐온 더 큰 위기와 사육신과의 숨막히는 지략 대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온 한 남자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승리 뒤에 찾아오는 것은 달콤한 휴식일까요? 아니면 더 지독한 불안일까요?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거머쥔 수양대군과 한명회에게 찾아온 것은 축배가 아닌 목숨을 건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정적들을 제거하고 마침내 수양대군이 왕위세조에 올랐지만 도성 곳곳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과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산문, 박팽년 등 집현전 출신의 젊은 학자들, 훗날 우리가 사육신이라 부르게 될 이들에게 세조의 왕위 찬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폐륜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칼을 갈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양의 가슴을 겨눈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권력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자리에 앉기 전에는 그 자리를 얻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막상 앉아보니 사방이 적이더군요. 저 선비들을 보십시오. 입으로는 충절을 논하고 도리를 읊조리지만 그들의 결벽증 같은 정의감이 이 나라를 다시 피바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충성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미 기운 해를 붙잡으려다 온 나라를 불태우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까? 아니면 떠오른 태양 아래서 백성들의 삶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충성입니까? 저들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려 하지만 나는 살아서 나라를 만들려 합니다. 누가 더 지독한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1456년 명나라 사신을 환송하는 연회장에서 사육신은 세조를 암살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벼룬검이라는 호위 무사들의 칼날이 세조의 목전에 다다랐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의 예리한 직감이 이번에도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는 연회장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세조에게 은밀히 신호를 보내 호위 무사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암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사육신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성삼문, 내 놈이 정녕 나를 죽이려 했단 말이냐? 내가 너를 그토록 아끼고 중용하려 했거늘 어찌하여 나를 배신하고 이 비열한 짓을 꾸몄단 말이냐? 배신이라니 누가 누구를 배신했단 말이냐? 나 성삼문은 오직 한 분의 임금, 상왕 전하단종만을 모실 뿐이다. 너는 임금의 자리를 훔친 도적놈일 뿐이니 신하가 도적을 치는 것이 어찌 배신이란 말이냐? 나를 죽여라. 하지만 내 혼은 살아서 대대손손 너를 찬탈자라 부를 것이다. 성삼문 대감, 그 고결한 선비 정신은 참으로 눈부시구려. 하지만 대감이 잊고 있는 게 있소. 대감의 그 고집스러운 충심 때문에 대감의 늙은 부모와 어린 자식들, 그리고 대감을 따르던 수백 명의 목숨이 지금 단두대 앞에 서 있다는 사실 말이오. 대감은 죽어서 사육신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겠지만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어떤 지옥을 선물하는지 생각이나 해보았소? 대감의 충성은 아름다우나 대감의 책임은 참으로 비겁하구려. 시청자 여러분, 이 비정한 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대의를 위해 목숨과 가문을 바치는 선비의 절개와 그로 인해 파괴되는 현실의 삶을 질타하는 정치가의 냉혹함. 이것은 6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한명회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육신과 그 일가족을 몰살하는 비정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이제 사건의 본질인 단종에게로 향했습니다. 전하,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사육신의 반란은 시작일 뿐입니다. 상왕단종이 살아있는 한 이런 일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를 따르는 신하들이 언제까지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뿌리를 뽑지 않으면 잡초는 비가 올 때마다 다시 자라날 것입니다. 전하의 손에 다시 피를 묻히기 싫으시다면 제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명해, 그는 내 조카다. 내가 그의 자리를 뺏은 것도 모자라 이제 목숨까지 거두어야 한단 말이냐?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백성들이 나를 무어라 부르겠는가? 백성들은 강한 왕을 원합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왕의 도덕보다 내일 아침에 밥 한 그릇이 더 중요합니다. 전하께서 강력한 권력을 쥐고 태평성대를 여시는 것이 저 어린아이 하나를 살려두어 나라를 끊임없는 내전으로 몰아넣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전하는 지금 인간의 정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치는 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칼로 하는 것이고 그 칼은 때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비극 중 하나인 어린 임금의 죽음. 영월의 차가운 강물에 단종의 시신이 버려졌을 때
한양의 한명회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슬퍼했을까요? 아니면 드디어 장애물을 치웠다는 안도감을 느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제가 끔찍해 보이십니까? 예, 저도 압니다. 내가 한 짓이 천인공노할 악행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단종을 죽이지 않았다면 조선은 수십 년간 왕위 쟁탈전에 휘말려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을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신 수만 명의 백성이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질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내 자리에 있었다면 그 어린 조카의 눈망울을 보고도 칼을 뽑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정의로운 패배자가 되어 죽겠습니까? 아니면 악마가 되어 승리한 세상을 만들겠습니까? 사육신의 죽음과 단종의 서거. 한명회는 이 피의 재단을 통해 세조의 왕권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피로 세운 탑은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한명회가 그토록 갈망하던 강한 조선은 정말로 찾아왔을까요? 이제 한명회는 공신 중의 공신,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또 다른 괴물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만든 공신 세력들, 그리고 점점 자신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왕의 의심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한명회가 마주한 마지막 적은 누구였을까요? 성삼문. 자네는 죽어서 충신이 되었지. 나는 살아서 권력을 쥐었네. 하지만 가끔은 궁금하군. 자네가 간 저승의 하늘과 내가 보고 있는 이 한양의 하늘 중 어느 쪽이 더 맑은지 말이네.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여전히 칼날 위를 걸어야 하네. 자, 이제 다음 판을 짜야겠군. 아직 이 나라는 나 한명회의 손길이 더 필요하니까 말이네. 비정한 승리자 한명회. 그의 붓끝은 이제 단종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가문을 조선의 중심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왕실과의 겹사돈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벽을 쌓아 올리는 한명회. 하지만 그 성벽이 높아질수록 그의 고독 또한 깊어만 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권력의 정점에서 누렸던 화려한 압구정의 시절과 그 뒤에 가려진 비정한 암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정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한명회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승리 뒤에 찾아오는 것은 달콤한 휴식일까요? 아니면 더 지독한 불안일까요?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거머쥔 수양대군과 한명회에게 찾아온 것은 축배가 아닌 목숨을 건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정적들을 제거하고 마침내 수양대군이 왕위 세조에 올랐지만 도성 곳곳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과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삼문, 박팽년 등 집현전 출신의 젊은 학자들, 훗날 우리가 사육신이라 부르게 될 이들에게 세조의 왕위 찬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폐륜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칼을 갈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양의 가슴을 겨눈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권력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자리에 앉기 전에는 그 자리를 얻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막상 앉아보니 사방이 적이더군요. 저 선비들을 보십시오. 입으로는 충절을 논하고 도리를 읊조리지만 그들의 결벽증 같은 정의감이 이 나라를 다시 피바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충성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미 기운 해를 붙잡으려다 온 나라를 불태우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까? 아니면 떠오른 태양 아래서 백성들의 삶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충성입니까? 저들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려 하지만 나는 살아서 나라를 만들려 합니다. 누가 더 지독한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1456년
명나라 사신을 환송하는 연회장에서 사육신은 세조를 암살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벼룬검이라는 호위 무사들의 칼날이 세조의 목전에 다다랐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의 예리한 직감이 이번에도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는 연회장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세조에게 은밀히 신호를 보내 호위 무사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암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사육신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성삼문, 내 놈이 정녕 나를 죽이려 했단 말이냐? 내가 너를 그토록 아끼고 중용하려 했거늘 어찌하여 나를 배신하고 이 비열한 짓을 꾸몄단 말이냐? 배신이라니 누가 누구를 배신했단 말이냐? 나 성삼문은 오직 한 분의 임금, 상왕 전하단종만을 모실 뿐이다. 너는 임금의 자리를 훔친 도적놈일 뿐이니 신하가 도적을 치는 것이 어찌 배신이란 말이냐? 나를 죽여라. 하지만 내 혼은 살아서 대대손손 너를 찬탈자라 부를 것이다. 성삼문 대감, 그 고결한 선비 정신은 참으로 눈부시구려. 하지만 대감이 잊고 있는 게 있어. 대감의 그 고집스러운 충심 때문에 대감의 늙은 부모와 어린 자식들, 그리고 대감을 따르던 수백 명의 목숨이 지금 단두대 앞에 서 있다는 사실 말이오. 대감은 죽어서 사육신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겠지만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어떤 지옥을 선물하는지 생각이나 해보았소? 대감의 충성은 아름다우나 대감의 책임은 참으로 비겁하구려. 시청자 여러분, 이 비정한 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대의를 위해 목숨과 가문을 바치는 선비의 절개와 그로 인해 파괴되는 현실의 삶을 질타하는 정치가의 냉혹함. 이것은 6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한명회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육신과 그 일가족을 몰살하는 비정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이제 사건의 본질인 단종에게로 향했습니다. 전하,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사육신의 반란은 시작일 뿐입니다. 상왕단종이 살아있는 한 이런 일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를 따르는 신하들이 언제까지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뿌리를 뽑지 않으면 잡초는 비가 올 때마다 다시 자라날 것입니다. 전하의 손에 다시 피를 묻히기 싫으시다면 제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명해, 그는 내 조카다. 내가 그의 자리를 뺏은 것도 모자라 이제 목숨까지 거두어야 한단 말이냐?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백성들이 나를 무어라 부르겠는가? 백성들은 강한 왕을 원합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왕의 도덕보다 내일 아침에 밥 한 그릇이 더 중요합니다. 전하께서 강력한 권력을 쥐고 태평성대를 여시는 것이 저 어린아이 하나를 살려두어 나라를 끊임없는 내전으로 몰아넣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전하는 지금 인간의 정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치는 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칼로 하는 것이고 그 칼은 때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비극 중 하나인 어린 임금의 죽음. 영월의 차가운 강물에 단종의 시신이 버려졌을 때 한양의 한명회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슬퍼했을까요? 아니면 드디어 장애물을 치웠다는 안도감을 느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제가 끔찍해 보이십니까? 예, 저도 압니다. 내가 한 짓이 천인공노할 악행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단종을 죽이지 않았다면 조선은 수십 년간 왕위 쟁탈전에 휘말려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을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신 수만 명의 백성이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질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내 자리에 있었다면 그 어린 조카의 눈망울을 보고도 칼을 뽑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정의로운 패배자가 되어 죽겠습니까? 아니면 악마가 되어 승리한 세상을 만들겠습니까? 사육신의 죽음과 단종의 서거. 한명회는 이 피의 재단을 통해 세조의 왕권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피로 세운 탑은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한명회가 그토록 갈망하던 강한 조선은 정말로 찾아왔을까요? 이제 한명회는 공신 중의 공신,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또 다른 괴물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만든 공신 세력들, 그리고 점점 자신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왕의 의심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한명회가 마주한 마지막 적은 누구였을까요? 성산문. 자네는 죽어서 충신이 되었지. 나는 살아서 권력을 쥐었네. 하지만 가끔은 궁금하군. 자네가 간 저승의 하늘과 내가 보고 있는 이 한양의 하늘 중 어느 쪽이 더 맑은지 말이네.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여전히 칼날 위를 걸어야 하네. 자, 이제 다음 판을 짜야겠군. 아직 이 나라는 나 한명회의 손길이 더 필요하니까 말이네. 비정한 승리자 한명회. 그의 붓끝은 이제 단종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의 가문을 조선의 중심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왕실과의 겹사돈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벽을 쌓아 올리는 한명회. 하지만 그 성벽이 높아질수록 그의 고독 또한 깊어만 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권력의 정점에서 누렸던 화려한 압구정의 시절과 그 뒤에 가려진 비정한 암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정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한명회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인생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고 마침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섰을 때 그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과연 어떤 빛깔일까요? 한명회는 이제 단순히 왕을 만든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곧 조선의 법이었고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조의 뒤를 이어 예종, 그리고 성종에 이르기까지 무려 3명의 임금을 모시며 그는 4번이나 1등 공신에 책봉되었습니다. 자신의 2 딸을 연이어 왕비로 만들며 왕실과 겹사돈을 맺은 그는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 불렀지만 실상 그의 권위는 때로 왕조차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던 성공의 모습입니까? 칠삭둥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보잘것없는 아이가 이제는 조선의 모든 길을 열고 닫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없던 법이 생기고 내 눈짓 한 번이면 대감이 정승이 되고 역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내 집 앞에 줄을 서서 내 침 뱉은 자리라도 하츠려 들지요. 억울하십니까? 아니면 부러우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피비린내 나는 살생부와 함께 보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원혼의 저주를 견뎌냈는지를 말입니다. 이 화려한 도포 아래에는 여전히 씻기지 않는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요. 한명회는 자신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대한 정자를 한강변에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압구정입니다. 갈매기와 친하게 지내며 유유자적한다는 뜻을 담았지만 정작 그곳은 갈매기가 아니라 권력에 굶주린 정승들과 무인들이 들끓는 욕망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압구정에서 열리는 잔치는 궁궐의 연회보다 더 화려했고 그곳에서 결정되는 사안들이 조선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권력의 끝은 어디일까요? 자신이 세운 왕들마저 자신의 눈치를 보게 만든 한명회.
그의 오만함은 이제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한대감, 압구정의 명성이 자자하더이다. 명나라 사신들까지 그곳의 경치를 보고 싶어 한다니 실로 대단한 정자인 모양이오. 하지만 대감, 정자라는 것은 본래 마음을 비우고 자연과 벗하는 곳이 아니었소? 어찌하여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소문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를 안치고 누구를 내쫓으려 한다는 모의뿐이란 말이오. 전하, 나무가 크면 그늘이 깊은 법입니다. 신이 압구정에 머무는 것은 전하를 보필하기 위해 세상의 민심을 듣고자 함이지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명나라 사신들이 오고 싶어 하는 것 또한 조선의 기틀이 이토록 단단함을 보여주는 것이니 전하께서는 염려 마시옵소서. 신이 있는 한 그 누구도 전하의 용상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대감이 있는 한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아니면 대감이 흔들면 무너지는 것이요. 대감의 충성은 이제 전하가 아니라 압구정이라는 이름의 성벽 안에 갇혀 있는 것 같구려. 조심하시오, 대감. 너무 높은 성벽은 결국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법이니. 시청자 여러분, 이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한명회는 자신이 세운 어린 임금, 성종이 성장함에 따라 조금씩 권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명나라 황제가 보낸 사신들을 압구정으로 초대하기 위해 왕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막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안하무인 격의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충이었고 왕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위험해질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만든 성취에 취해 선을 넘기 시작할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가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왕을 우습게 여겼다고요? 아니요, 나는 그저 이 나라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가 없으면 이 나라는 다시 유약한 선비들의 손에 놀아날 것이고 북방의 여진족과 왜구들이 다시 우리를 넘볼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부귀영화는 내가 흘린 피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손으로 세운 임금이 나를 가르치려 들다니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떠오르는군요. 토끼를 다 잡았으니 사냥개를 삼겠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나는 그냥 죽어줄 개가 아닙니다. 나는 이 나라의 뿌리를 만든 괴물이란 말입니다. 조정에서는 대간들의 탄핵이 빗발쳤습니다. 한명회의 권세가 하늘을 찔러 왕명을 가로막고 있다. 압구정은 정자가 아니라 반역의 소굴이다라는 상소가 매일같이 성종의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한명회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동지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거나 등을 돌렸고 압구정을 가득 메웠던 식객들도 이제는 눈치를 보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하는 고독은 젊은 날의 외로움과는 그 무게가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갈매기야, 너는 참으로 좋겠구나. 너는 권력도 모르고 살생부도 모르고 배신도 모르니 말이다. 내가 너와 친하게 지내겠다고 이 정자 이름을 압구정이라 지었건만 정작 내 곁에 남은 것은 비릿한 강바람과 죽은 자들의 환청뿐이로구나. 시청자를 돌아보며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리고 계십니까?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집, 자식들의 영달.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보니 알겠더군요. 권력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손에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내가 지은 이 압구정은 결국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을 뿐입니다. 한명회는 결국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압구정에 은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평온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 그가 그토록 공들여 세웠던 왕실의 질서는 연산군이라는 광기 어린 폭군에 의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한명회 자신 또한
무덤에서 꺼내져 목이 잘리는 부관참 씨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을 만들고 세상을 호령했던 천재 지략가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내가 만든 세상이, 내가 세운 이 왕조가 나를 뱉어내는구나. 칠삭둥이로 태어나 만인을 호령했건만 결국 남은 것은 차가운 칼날뿐인가.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간 때도 나는 다시 붓을 들어 살생부를 쓸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었고 내가 사랑한 조선이었으니까요. 다만 다음 생에는 압구정이 아니라 평범한 시골 마을의 작은 정자에서 진정으로 갈매기와 벗하며 살고 싶구려. 1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을 누렸던 한명회. 그의 압구정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명으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킹메이커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시청자 여러분, 한명회의 화려했던 압구정 시절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제 대장정의 마지막 장 한명회의 죽음과 그가 역사에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끝까지 한명회의 마지막 길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